지역경제 매거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인터뷰 곽경호입니다. 최근 국내 노동계의 노사 간 고통 분담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하자는 분위기가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파워인터뷰 오늘 이 시간에는 올해 임금 협상을 회사 측에 백지 위임하기로 결정한 현대중공업 노조 오정쇠 위원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어차피 고통 분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조금씩 적게 받고 회사도 살찌고 튼튼하게 할 수 있고 그래야지만 회사가 발전해야지만 우리도 발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차원의 세계, 공간의 세계를 넘어서서 21세기는 4차원의 세계입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잘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하나 더 보태겠습니다. 이가 중요합니다. 시간이 중요합니다. 4차원의 세계는 시간입니다. 때를 놓치면 이 위기 앞에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대비해야 합니다. 동지 여러분하고 저하고 똑같이 인정하는 것은 현대중공업은 지금 괜찮다. 지금 괜찮습니다. 괜찮을 때 위기가 닥쳐오고 있는데 삼각포도가 닥쳐오고 있는데 쓰나미가 오고 있는데 그 길로 배를 항해해 가면 그 선장은 어떤 선장입니까? 말도 안 되죠. 저는 동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서 노동조합이 왜 이렇게 하냐? 왜 앞서가냐? 저도 교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닥치고 있는 걸 뻔히 알면서 교섭하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동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고 간절하게 호소하는 것은 새로운 방식, 새로운 차원의 노동조합을 하자. 우리가 일하는 사람들이 주체가 되면 기업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국내 최대 규모의 단일 노조인 현대중공업 노조가 올 임금 협상을 회사 측에 백지 위임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노동계는 물론 재계에서도 큰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같은 결정을 하시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먼저 작년 6월 달부터 노동조합 간부들한테 저는 이제 조선소 근무하는 사람들은 삼각파도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삼각파도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으니까 주식을 다 팔고 현금화해라.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경제가 어려워질 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임금 인상 준비를 저희들은 좀 빠르게 하는데 작년 연말에 원래 임금 인상은 상당히 당기겠다 이렇게 하는 배경에는 경제가 이제 미국 금융 문제로부터 시작된 전 세계 경제 위기가 이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제 배를 통한 물동량의 감소, 그다음에 성가의 하락, 그다음에 배 가격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배 수주해 놓은 것에 대한 연기 요청, 그다음에 배 수주의 취소,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고 있다는 걸 판단하고, 지금 현대중공업은 사실 괜찮습니다. 물량도 많고 일거리도 많고 현장이 바쁘게 돌아가지만 위기가 어려움이 닥쳐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회사에 백지 위임할 테니 그다음에 고용을 보장하고 이런 몇 가지 조건을 걸고 위임하게 됐습니다. 조합원 2만 명을 책임지고 있는 노조위원장으로서 조합원들의 고통 분담이 따르는 이 같은 결정을 하시기까지는 많은 그 개인적 고뇌도 크셨을 텐데 언제부터 이 같은 그 결정을 개인적으로 하셨는지 또 그 조합원들이 적극 공감할 것으로 충분히 또 예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이 문제를 생각하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우선 노동조합의 단결권에 있어서 단체 교섭권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걸 이제 위임하면 많은 활동가들로부터 여기에 대한 공격이 있을 거다고 예상했고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 거냐, 어떻게
나는 뭐라고 대답할 거냐를 고민했는데 저는 단체 교섭과 노동상권이 왜 존재하느냐 하는 스스로의 질문을 했습니다. 노동상권이 필요하고 존재하는 이유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근로자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지속적인 성장을 통한 고용 보장이 돼야 된다고 본 거죠. 그리고 이번 같은 문제는 그야말로 1930년 이후에 처음으로 오는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의 금융위기다. 위기의 상황에서는 특별해야 된다, 대책이. 위기가 뻔히 닥쳐오고 있는 줄 알면서 대책과 대비를 세우지 않는 그거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조합원을 설득할 건지를 고민했고, 그 다음에 현재 위기 상황을 진정성을 갖고 정확하게만 얘기한다면 눈높이가 같아지고 설득할 거다 생각하고 집행간부, 대의원, 이렇게 조합원 순차적으로 설명을 했고 조합원들이 이제 그 설명에 제 눈높이에 동의해주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그 임금 인상 그 회사 위에만에 3년간 고용 보장과 그리고 그 정리 해고는 절대 안 된다는 조건을 내거셨는데 3년 정도 지나면은 그 조선 경기가 활성화되고 또 현재의 경영 위기도 극복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 견해가 계시면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저는 현재 경영 위기 아니면 또 이제 경제 위기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하게 맞는데 이 위기의 끝이 안 보인다는데 오히려 문제가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물량도 있고 일거리도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괜찮는데 이 경제 위기나 이런 게 언제 끝날 거라고 알면 있는 걸 갖고 이렇게 풍족하게 먹고 잔치도 해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끝이 안 보이기 때문에 3년 이상 고용을 보장하라고 요구한 거고, 저는 현재와 같은 상황이 계속 3년 간다면 그때는 한국 경제뿐만이 아니고 현대중공업도 어느 기업도 어느 나라도 자유로울 수 없다. 절단 날 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전 세계 경제를 책임지는 나라와 단위들이 대책을 세울 거다.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위기가 끝날 거냐 안 날 거냐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 가면 그 대책이 먹혀들 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조선 경기에 대한 문제와 다르게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상황이 계속되면 사실 뭐 고용의 문제는 벌써 한 차원 넘어서는 문제라고 보는 거죠. 새로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 거다 예상합니다. 그래서 밑바닥이 없는 끝이 안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 3년을 보장하고 이후 문제는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하자 이런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만약에 조건이 좋아진다. 그때는 제가 우리 설명회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살아남으면 그때는 탄탄대로다는 거죠. 없어지는 공장과 50%와 살아남는 50%에서 저희들은 살아남아야 된다. 그리고 조합원들한테 강한 자가 살아남는 세상이 아니라 살아남아야 강한 자다. 이런 세상이 왔다 지금. 그래서 대책을 세우고 대비하자. 고용 보장을 3년 이상 보장해라. 이렇게 요구한 겁니다. 화제를 좀 바꿔서 그 개인적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거 현대중공업 노조라고 하면은 그 골리앗 크레인 농성 등을 통해서 국내 최강성 노조를 대표해왔던 게 그 사실입니다. 특히 위원장께서도 당시 그 강성 노동운동을 주도한 그 당사자이셨는데요. 그 지난 14년간 무분규 노사 협상 타결을 이어오면서 현대중공업 노조가 그 어떻게 바뀌었다고 보십니까? 저는 과거에 열심히 87년 이후에 94년까지 해마다 투쟁을 했던 것도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었고 95년 이후에 오늘까지 파업을 하지 않고 무쟁의로 해오고 이렇게 역사를 쓰고 있는 것도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의 모습이다. 이 두 가지 다를 놓고 얘기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요. 뭐 과거에는 현대중공업의 전혀 새로운 패턴이고 지금은 또 다른 모습이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조건이 있었던 거고 지금은 또 다른 형태의 조건이 있다 이런 건데요. 저는 그 과정 속에서 노사가 한 단계 한 단계 신뢰를 높여왔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노사 간의 신뢰라고 하는 건 회사 경영진들도 성숙돼 왔고 노동조합 뿐만이 아니라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도
한 차원 높은 성숙된 단계로 가서 서로 신뢰를 높여왔다. 그리고 지금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 이제 평균 평균 연령이 45세를 넘었었습니다. 그리고 평균 군속이 다 20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한 20년 넘게 이렇게 몸을 부딪히면 서로가 서로를 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사 간에는 서로가 서로를 알게 되고 신뢰가 높아져 와 있는 단계다. 그게 오늘 현대중공업을 노사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현대중공업 노사 간의 분열과 갈등, 대립, 투쟁 이런 게 있어 왔는데 이런 모습들을 지금까지 극복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21세기라는 거죠. 서로 소통해야 하고 그 다음에 단합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경제 위기 앞에서는 굉장히 긴밀히 협조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왔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 위기 앞에서 우리 모두 다가 단결할 수 있는 조건이 이번에 무쟁의 무교섭에서 이렇게 임금 요구안을 회사에 위임하는 이런 게 저는 단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조선업뿐만 아니라 국내 전 산업계가 이번 경제 위기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기업들의 노조가 이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개인적 견해가 계시면 그토록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조합원 설명회 할 때 조합원들한테 말씀드렸던 건데요. 1930년대 공황은 소비가 미덕인 시대였습니다. 해결하는데 지금의 금융위기는 오히려 과소비와 금융의 이 과욕에서 비롯된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는 필요한 소비 그리고 과욕을 버리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업 경영의 윤리에서 사람을 중심에 둬야 됩니다. 지금까지 기업들이 이윤에 집착했다면 이젠 그러면 안 되고 사람을 중심에 놓고 기업의 활동도 사람 중심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나서야 된다 생각하고요. 기업으로 들어오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도 어디에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정부의 환율 정책 잘못이 오히려 더 어려움에 빠지고 있고 또 금융의 어떤 시스템 자체가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각자 일하는 위치에서 이제 주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주인으로서 해결책을 찾아야 되지 나는 수동적이고 나는 일만 하면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 위기를 찾을 수 없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인으로서 이 위기를 바라보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고 대비를 해야 되는지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을 중심에 놓고 보면 저는 생산의 효율도 높여야 되고 그 다음에 구조조정도 해야 되는데 정리해고를 하지 않는 생산의 효율도 높여야 되고 그 다음에 불합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정리해고하지 않는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 필요하다 그러면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필요하다 그러면 임금도 삭감도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을 위한 것일 때만이 가능하지 사람을 자르고 임금도 자르고 이렇게 해서는 기업의 이윤 창출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14년간 회사의 무분교 노사 협상 타결 기록을 세운 주역입니다. 현대중공업이 세계 1위 조선기업의 위치를 30년 가까이 이어갈 수 있는 데는 무엇보다 노동조합과 소속 노조원들의 땀과 노력 없이는 결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지역경제 매거진 곽경호 기자의 파워 인터뷰,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본 마이닥터 K-웰빙 클리닉의 김영기 원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PRP 지방 이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인터넷이나 방송을 통해 PRP에 대해서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일명 P주사라고 불리우는 PRP 진피 재생술은 자기 자신의 혈액을 이용하여 피부가 되살아나게 하는 피부 재생술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손상된 피부를 젊게 해주고 향상시켜주는 새로운 치료법으로서 PRP 진피 재생술은 진피를 재생시켜주면 기미 잡티, 다크서클, 탄력 주름, 흉터나 천살, 눈 아래 볼록살 제거를 비롯한 전반적인 피부 재생 및 상처 회복, 탈모에 좋은 효과를 보입니다. PRP 진피 재생술의 가장 큰 장점은 자기 자신의 혈액을 투입하므로 알레르기 반응과 다른 합성 물질을 투입하는 주사요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PRP 지방 이식술이라는 병행 복합 치료법에도 많이 활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지방 이식은 지방 이식 시 지방의 이식과 줄기세포와의 혼합 시술로 인해 기존의 지방 이식이 가지는 생착률이 저하되는 단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이 PRP 지방 이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PRP 지방 이식술은 줄기세포가 포함된 지방세포를 피부에 이식할 경우 지방세포는 피부 내에 손상된 조직과 세포의 각종 성장 인자 물질을 활성화시킵니다. 그에 따라 세포는 활성화를 촉진하게 되고 특정 세포로의 분화 등을 통하여 가능한 치료 범위가 넓어지고 지속적인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따라서 볼륨이 꺼진 부위나 생기를 잃은 피부 등에 활력을 주게 됩니다. 피부에 활력을 잃었거나 볼륨을 필요로 하는 부위에는 어디든지 가능합니다. PRP 지방 이식술의 특징으로는 이식된 지방의 생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층층이 얇게 골고루 주입을 하는 것입니다. 얇게 골고루 주입을 해줘야 모세혈관을 통해서 이식된 지방들이 영양분을 공급받아 뿌리를 내리고 제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또 PRP 지방 이식술은 4차원 지방 주입법으로서 피부 및 근육의 위와 아래, 골막의 위와 아래 이렇게 여러 층으로 충분히 박리 후 얇게 펴서 넣어줌으로 인해 지방세포가 잘 생존하므로 지방을 많이 주입하지 않아도 되고 당연히 붓기도 적습니다. 그리고 수술은 아주 단순하여 전체 얼굴에 지방을 이식하는 경우 한 30분 정도면 충분하고 생존율이 좋기 때문에 무리하게 지방을 많이 넣지 않으므로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또한 충분히 박리를 해줌으로써 피부 리프팅 효과와 박피 효과도 크게 볼 수 있고 속에서 상처가 아물면서 당겨주는 효과와 박리하면서 피부 밑을 긁어줌으로써 심부 박피 효과가 있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시술을 하기에 앞서 충분한 상담을 통해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국내 대표적인 산업도시 울산에 국내 최대 규모의 도심공원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오염도시란 오명을 안고 있었던 울산이 이제는 녹색 공원도시로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현장 생활 속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울산의 도심공원들을 살펴봤습니다. 울산 시민은 물론이고 외지 방문객들로부터 유명세를 타고 있는 울산시 남구 울산대공원입니다. 미국 센트럴파크보다 더 큰 규모인데도 도심 한가운데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곳은 개장 당시 도심 내에 있는 전국 최대 규모의 공원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을 모았고 2차 조성이 완료된 지 3년 만인 지금은 부산 등 인근 대도시권에서 하루 일정으로 나들이 오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총 면적이 360여만 0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2002년도에
그 도심 속에 있는 생태공원이라는 컨셉으로 1차 지역이 완성이 되었고요. 2006년도 4월에 그 이제 자연학습 공간이라는 테마를 갖고 2차 지역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곳의 이용객은 연중 330만 명. 새벽부터 밤늦은 시각까지 걷고 뛰고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이 줄을 잇습니다. 울산대공원과 함께 대숲 생태공원도 울산의 대표적인 공원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하루 종일 산책객과 운동객이 끊이지 않습니다. 또 주말이면 공원 주변에 조성된 축구장에서 축구를 하는 단체 운동객들도 많습니다. 경관도 좋고 차량 위험도 없고 공기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자주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사 온 지가 한 5년 됐는데 딴 데로 가기가 싫을 정도로 좋아요. 울산에는 이 밖에도 남구 수변공원과 문수 체육공원 등 규모가 크고 작은 공원이 모두 260여 곳으로 1인당 이용 가능한 공원 수가 다른 대도시에 비해 월등히 많습니다. 계속 공원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고 제대로 공원이 순조롭게 조성이 된다면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울산 대공원은 세계의 아름다운 공원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도시 울산으로의 변화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현재 울산 전역에서 124곳의 공원이 조성 중이고 앞으로 70곳이 추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또 울산대공원도 3차 조성 사업을 남겨두고 있어 공원 조성 사업은 활발합니다. 녹색 공원 도시로 변하고 있는 울산. 시민들의 삶의 질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매거진 유기아입니다.